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9일 오전 11시 26분입니다. 방금 끝난 국회의 원내대표 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광화문의 지난 10월 지금도 진행 중인 이 혁명적 집회를 언급한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해서 비판한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대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감히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8월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건전하다. 시정연설에서는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말 사실입니까? 평양에서 열린 무중계 무관중 축구 경기, 우리 선수들 신변이 위협당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 정권 대북 정책의 치적입니까? 최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민심이 찢겨진 현실을 목도하고도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린 중학생 2명이 누구의 권유도 없이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천안의 택시 기사님은 새벽 1시 영업을 마치고 곧장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농성하고 귀갓길이 막막한 시민들을 괜한 미안한 마음에 집까지 데려다 주고 끝내 자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서슬퍼런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집회를 찾은 이도 있습니다. 괜한 구설에 오를까 구태여 인근 서점을 들러 책을 한 권 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도 광화문을 향한 국민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광화문 10월 항쟁은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우리 아버지, 집회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우리 어머니,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젊은 부부,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하루하루가 바쁜 학생들, 이 모두가 바로 광화문 10월 항쟁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저항에 감사와 존경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성남 민심의 그 거센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광장을 향하는 이 사태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는가 깊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10월 항쟁의 뜻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깊이 받들고 겸허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입니다.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 맞습니까? 라는 단락에서는 나경원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뿐인 것 같습니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는 친문, 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분열과 상처의 책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 고집이 아닌 타협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 모두를 국민으로 여기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네요. 국민 모두를 국민으로 여기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은 헌법의 명령입니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이 했습니다. 대한국민이 헌법을 개정한다 했습니다. 헌법 제정 권력을 가진 국민이 헌법 1조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이 주권자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헌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계급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즉 지역과 계층과 출신과 종교를 다 뛰어넘는 한 개인으로서의 국민이다. 개인 사이에는 어떤 권리 의무의 차이도 없다. 그래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런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국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민중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인민도 없어요. 적폐도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씨가 지금까지 말한 국민은 사람으로 위장되어 있지만은 자기 편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법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사이 문재인 씨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헌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민이 헌법의 칼을 뽑았다. 국민 저항의 논리이고 국민혁명의 논리입니다. 헌법을 부정하면은 우리 국민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평화적으로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국민 저항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나경원 씨도 헌법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셋째,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 세력과 단절을 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체제에 근본적 의구심과 반감을 가진 이들이 민주, 평등, 공정과 같은 단어를 교묘히 빌려 우리 사회 곳곳을 접수하여 국가 기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 파괴의 정교조, 경제 파괴의 특권 귀족노조, 그리고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 이거 또 새로 만들었네요. 이 3대 파괴 세력과 과감히 단절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인훈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태는 교육 파괴의 위험한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은 개돼지다, 일베 회원이냐 등으로 공격했습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야 했겠습니까? 생활기록부 작성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이미 정교조에 의한 교실의 정치와 학교의 정치와는 만연한 사회악입니다.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정치교사의 만행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검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이 독재 이념의 일방적 세뇌에 동원된 나치즘의 폐해를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교조의 교육 파괴를 원천 봉쇄하는 입법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경제를 특권 귀족 노조의 포로 상태로 둘 수는 없습니다. 공권력을 우롱하고 불법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경제 파탄은 물론 법질서 붕괴마저 초래합니다. 10%에 불과한 기득권의 이해관계에만 함몰돼 절대 다수의 근로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좌파
법치화는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와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사법부입니다. 오직 양심, 사실, 법의 정신에 귀 기울여야 할 법조계가 특정 세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형국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3대 파괴 세력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념으로 무장하고 친밀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이 소수가 건전한 다수를 쥐락펴락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3대 파괴 세력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단절을 바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헌법 파괴 세력을 교육, 노조, 사법부로 딱 특정을 해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봄에 했던 연설은 여당의 방해로 중단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가 계속되었습니다만 유명해졌는데 이번 이 연설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아주 논리적으로 헌법적으로 그리고 깔끔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